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병원에서 순환기 과목, 특히 부정맥 쪽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술이나 시술 전 항혈소판 약물, 항응고 약물을 언제 중단하고 다시 투약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심장혈관 관련 질환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가 굳지 않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 영어로는 블러드 시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술이나 시술을 계획하신다면 이런 복용 중인 이런 항혈소판, 항응고 약물을 중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약물에 따라 적절한 기간 동안 중단하셔야지 더 오래 혹은 짧게 복용을 중단하셨다가 시술 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이나 시술 전 사용 중인 항혈소판 혹은 항응고 약물을 언제 중단하고 다시 투약해야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항혈소판 혹은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수술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평소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술 종류에 따라서 출혈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어떤 종류의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시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수술을 위해서 항응고제를 중단하였을 경우 혈관이 다시 막힐 수 있는 혈전, 색전증의 위험 정도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치료받으시는 주치의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약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혈소판 약제는 주로 심근경색, 협심증, 말초동맥 질환이나 뇌경색 환자 등 동맥 관련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혈소판 약물의 종류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아스피린부터 또 비슷한 작용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얼마 동안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들이 다 약물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외형을 참고하시고 내가 어떤 항혈소판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항응고 약물이라고 있습니다. 항응고 약물은 주로 이제 다리의 정맥혈전 혹은 폐동맥혈전의 예방이나 치료, 심방세동이란 부정맥으로 인한 뇌졸중 혹은 정신색전증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인공판막후 혈전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항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가장 오래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와파린부터 또 자렐토라고 하는 것, 릭시아나라고 하는 것, 포라닥사라고 하는 것, 엘리키스라고 하는 것, 이 외형을 참조하시면 현재 복용하고 계신 항응고 약물의 종류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수술 전 언제부터 항혈소판 제제를 중단하나 하는 것은 앞서 말씀 것처럼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 중단 기간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같은 것은 수술 전 일주일 정도 중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적어도 5일 전,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다면 7일 전, 요새 또 다른 항혈소판 제제인 에피언트나 브릴란타 같은 이런 모양의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시면 역시 7일 전. 타이클로피딘 이런 약들 보시면 14일 전에 중단을 하셔야 되고 실로스타라졸 이 상품명이 플레탈, 실로스타졸, 실로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제형을 확인하시고 이 성분은 실로스타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4일 전에 중단을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외형을 보여드렸지만 이 외형은 제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수술에 따라서 우리가 출혈 위험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출혈 위험도가 수술을 했을 때 출혈 위험도가 낮은 수술, 경미한 출혈 위험을 동반한 시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과 처치,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죠? 그리고 치과에 가기 위해서 치과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발치, 보철 뭐 이런 치과적인 시술을 한다든지 순환기 내과 영역에서는 심장박동기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출혈 위험도가 낮은 수술이라고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출혈 위험도가 중등도인 수술은 우리가 뭐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다든지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혹은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또 복강경을 하시면서 담낭 결제술을 한다든지 관절경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시술들은 출혈 위험도가 중등도인 시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출혈 위험도가 높은 시술은 이건 아마 좀 더 오랜 기간 꺼내야 되겠죠? 이런 위험도가 높은 시술은 조직 손상의 큰 주요 수술입니다. 또 암 수술을 한다든지 정형외과의 목 골반 척추 수술이라든지 비뇨기과의 경요도 전립선 방광 절제술 혹은 전립선 제거술 이런 수술, 대장 용종 제거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시경적 담도 조영술 뭐 이런 많은 수술, 특히 시술 시간이 45분 이상 걸리는 주요 수술들은 전부 다 출혈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항혈소판 약제를 중단했을 경우 우리가 수술 전에 시술 전에 끊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끊었을 경우 혈전 발생 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기간 끊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순환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상동맥 관련 시술을 했을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풍선혈관 성형술을 하고 나서 4주가 지났다든지 일반 스텐트로 관상동맥 성형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났다든지 약물 용출 스텐트가 가장 많이 쓰는 대세죠. 이것을 하고 나서 12개월을 경과했을 때는 약물을 중단하셔도 혈전 발생 위험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만 고위험군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스텐트로 성형술 했을 때 1개월 이내 또는 약물 용출 스텐트로 혈관 성형술을 하시고 6개월 이내 또 복잡한 형태의 관상동맥 성형술을 하셨으면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또 심근경색으로 혈관 성형술을 스텐트 혈관 성형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또 혈관 스텐트에 과거에 했던 시술에서 스텐트에 혈전이 생겼던 이런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약물을 중단하셨을 때 다시 혈관이 막혀서 합병증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혈소판 약물을 중단하실 때 특히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술 전 항혈소판 약물의 중단을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내가 받고 있는 이 수술이 출혈이 많은가 적은가 혹은 혈전 발생 위험도가 많은가 적은가 높은가 작은가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혈전 발생 위험도가 낮은 그런 시술 혹은 수술일 경우에는 우리가 권고사항은 아스피린 정도는 계속 쓰고 다른 항혈소판제, 아까 말씀드린 클로피도그렐 이런 약제는 중단하고 수술 후 24시간, 72시간 이내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의 시술, 특히 치과 시술을 하는 분들도 많은 질문을 하시죠. 특히 치과 선생님들이 일주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스피린 정도는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끊었을 경우 혈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중등도 높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수술을 연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고 이게 만약 응급수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아스피린만 복용한다든지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계통을 복용하시면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수술이 아니면 검사가 아니면 연기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항응고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응고약물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와파린, 이건 오실 때마다 피검사를, 방문하실 때마다 피검사를 하고 있죠. 혈액응고검사를 하고 있고 이런 모양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혈액응고검사 없이 자렐토, 릭시아, 나파라닥사, 엘리키스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약들을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 때 중단했을 경우 역시 우리가 혈전, 중풍, 다시 중풍이 생긴다든지 전신색전증 발생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중간 정도인 경우, 높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심방세동 환자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공심장 판막을 수술하신 분이나 정맥혈전을 치료 중인 분들이 많은데 특히 중단했을 경우 이런 중풍이나 정신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높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체더 점수가 5점 이상이다. 이 체더 점수라는 것은 그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과 전문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그 전에 미리 3개월 이내에 중풍이나 일과성 허혈을 경험하신 분들, 신경과에 다녀오셨던 분이라든지 류마티스성 심장 판막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중단했을 경우 또 터무니없이 너무 오랫동안 이런 항응고 약물을 중단했을 경우 다시 중풍이 생기거나 전신혈전 색전증이 생겨서 진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심장 판막 환자를 따지면은 모든 대부분 성모판 인공심장 판막을 하신 분들은 이런 고위험군, 다시 혈전 혹은 중풍이 생길 확률이 높은 분에 해당하겠죠. 특히 이제 과거에 정맥혈전증을 알았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걸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 항응고 약물을 중단하시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약들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와파린이라는 약이 되는데 여기 와파린을 어떻게 수술 전에 중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술날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술날은 물론 당연히 복용을 안 하죠. 그리고 수술 5일 전, 그러니까 총 6일을 복용을 안 하시게 되는데 6일 전에 마지막 와파린을 저녁에 복용하셨으면 그 다음 5일 전부터 시작해서 복용을 안 하시고 수술 전날 이게 완전히 효과가 정상으로 되었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INR이라는 혈액 응고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 수술하고 수술 전날 아니 입원 당일날 INR 검사를 하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와파린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이 표가 복잡해 보이죠? 이런 경우 아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군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더 점수가 높다든지 또 3개월 전에 뇌졸중이나 이런 정신색전증이 앓으셨던 그런 경우 또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셔서 이랬던 경우는 와파린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수술날부터 아까와 마찬가지로 5일 전부터 복용을 안 하시죠. 이렇게 안 하시게 되고 대신에 이 복용을 중단하고 계시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이나 전신색전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제로 에녹사파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하로 하는 그런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루 있다가 중단하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INR이라는 혈액 응고 검사를 하여서 INR이 이하면 에녹사파린을 주사하시고 수술 하루 전에 중단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와파린의 효과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INR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와파린이라는 약물에 해당하고, 또 최근에는 와파린이 사용하기가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출혈 위험도가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종류의 항응고제가 지금 시중에 복용되고 있는데, 이게 출혈 위험도가 낮은 수술인 경우에는 시술날만 복용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렐토나 릭시아나 이런 거는 하루에 한 번 드시는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분들은 그냥 수술 전날까지 아침에 쭉, 저녁에 드시던 분들은 저녁에 쭉 그렇게 드시다가 수술 당일만 안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 위험도가 낮은 수술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환자분들이 외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치과적인 지치, 또 뭐 가벼운 피부과적인 그거 할 때 무조건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뭐 일주일간 항응고제라면은 무조건 일주일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랬다가 혹시 이런 뭐 아주 뭐 잘생긴, 반드시 생기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풍이나 뇌졸중 또 뇌졸중 혹은 전신색전증 같은 게 발병을 해서 화병증이 생겨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출혈 위험도가 중등도 수술인 경우,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등도인 수술의 경우에는 시술 혹은 수술 당일날은 복용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전에 하루를 끊는 거죠. 하루를. 그러니까 총 이틀을 끊게 되는데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콩팥 기능에 따라서 파라닥사라는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하루 혹은 이틀을 더 중단을 하셔야 지금 사용 중인 항응고 작용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념하셔야 되고, 내 콩팥 기능이 어떤가 이런 것은 우리 전문의나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이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노인 환자분들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출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수술을 받으시거나 예정이라면 수술 당일날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 드시죠. 안 드시고, 그리고 보통 통상 이틀 동안 중단을 하셔서 총 3일간 중단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닥사 이런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에 되냐에 따라서 하루 혹은 이틀을 더 중단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최대한 5일 정도, 수술 포함해서 5일 정도를 중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출혈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시고, 또 끊었을 경우 혈전색전증이나 아니면 중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런 환자분들은 특히 중단하는 기간을 유념하셔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럼 경구용, 방금 설명드린 경구용 항응고제는 수술 후 언제 다시 복용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또 너무 오랫동안 수술 후에 복용을 안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신색전증 혹은 중풍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없는 수술은 24시간, 수술 후 24시간을 있다가 다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수술 후 혹은 시술 후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지혈이 확실히 이루어졌는가는 그 수술팀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뭐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합병증이 생겨서 출혈의 위험이 있으면 조금 더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출혈의 위험이 없는 수술은 24시간 후, 또 출혈의 위험이 높거나 출혈의 경향이 있거나 만약 출혈했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48시간, 72시간 이후에 다시 복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척추 천자를 하시거나 척추 도관 삽입, 심지어는 무릎 관절경, 무릎 관절에 이렇게 주사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항응고제 혹은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실 경우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시술 전 내가 먹고 있는 항응고 약물, 항혈소판 약물을 확인하셔야 되고 시술 받기 전에 전문가나 지금 수술하시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 전 항혈소판 약물, 항응고 약물을 언제 중단하고 다시 복용해야 되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외래를 경험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무조건 이게 항혈소판, 항응고제를 무조건 일주일씩 이렇게 중단을 하시고 하시다가 흔치 않지만 가끔 이렇게 다시 합병증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이나 시술 전 항혈소판 약물, 항응고 약물을 어떻게 중단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남대학병원 신동구입니다. 감사합니다.